직원의 고충 처리, 인권 침해 대응 교육 하고 계신가요? 서류부터 면담까지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권 팀장입니다. 2023년부터 신설된 지표가 있죠? 바로 직원 권익 보호입니다. 신설된 지표이다 보니까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평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관련된 평가 지표를 띄워드렸는데요. 이름은 직원 권익 보호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공통된 지표이고요. 1번에 보시면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필수 사항이 있네요. 필수 사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고충 처리 지침, 고충 처리 대장, 고충 처리 함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직원은 이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았는지 이거를 면담으로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있는 부분 1번에 보시면 여기 현장이 있어요. 확인 방법에. 그러니까 이 말은 고충 처리 지침, 고충 처리 함의 기관 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고 게시판이나 출입구 근처에다가 잘 보이게 비치를 해주세요. 직원에게 이 고충 처리 지침을 교육을 했으면 직원분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가에서 이 부분을 질문으로 물어보기 때문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평가관이 직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일하면서 힘든 적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아무래도 일하면서 힘든 점 한두 개쯤은 있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죠. 그럼 또 평가관이 그럼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기관에서 도움을 주나요?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또 선생님은 우린 최근에 고충 처리 지침 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고충 처리 함의나 회의 때 안건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따로 문자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 사회복지사님이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님이 이거를 접수해서 시설장님과 상의를 해서 일주일 안에 처리해 준다고 교육 받았어요.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평가관이 교육 받으셨군요. 혹시 선생님은 이 고충 처리를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또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어 다른 선생님이 이용한 거 보니까 어 대체적으로 잘 해 주시더라고요. 혹은 네, 고충 처리함에 어 일하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넣어 놨더니 일주일 내내 그걸 구입하셔 가지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담까지 하면 끝이냐? 그게 또 아닙니다. 고충 처리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우리 기관은 고충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대표님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고충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해도 평가관에게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직원이 지나가는 말로 청소하는데 세비자루 좀 사주세요. 불편해요." 하는 것도 고충입니다. 고충이라는 게 폭언이나 부당 지시 같은 중대 사항도 있지만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소한 애로 사항도 포함이니까요. 이런 고충들을 매년 고충 처리 대장에 작성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럼 여기까지가 고충 처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평가 지표를 볼게요. 2번을 보시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연 한 해 이상 모든 직원에게 교육하는지 기록과 현장으로 확인한대요. 즉, 지침과 교육 보고서 작성하고 지침은 기관 내 비치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직원이 이 교육받은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지표도 서류, 현장 비치, 면담이 모두 포함된 복합 지표네요.
근데 여기 지금 아래에 지표 적용 기간을 보시면은 1 번과 2 번과 4 번은 2023년 1 월부터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서류는 이 지침이랑 보고서 같은 서류는 2023년부터 작성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살펴볼게요.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는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평가 지표를 보시면은 인권 침해 유형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거에도 이렇게 유형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기간의 역할, 그다음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그 직원 인권 보호 매뉴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쓰시면은 기관에서도 아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모든 직원에게 연 한 해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읽어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중요한 게 모든 직원, 그 다음에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 직원,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만 듣는 게 아니고 간접 인력까지 다 이 교육을 듣고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억하면서 저희 교육보고서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교육보고서는 이제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까 저희가 같이 확인한 필수사항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 시간, 그다음에 교육 방법, 그리고 강사명, 그리고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고요. 그리고 교육하고 나서의 이제 반응들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이제 참석자 명단, 그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따로 이제 별지로 빼놨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는 이렇게 모든 직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명단을 적어놨지만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다 동시에 한 번에 나오는 일이 힘드시잖아요. 실무적으로. 근무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직원 인권 침해 대응 교육을 하실 때는 2번에서 많으면 한 4번까지는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직원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2번 이상은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직원에게 면담한다고 했죠. 이것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교육 받으신 거 있으세요?" 혹은 "혹시 누가 선생님 일하시면서 뭐 때린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 최근에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인권 침해에는 뭐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성폭행,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배웠어요."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평가관이 "아, 그럼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라고 합니다. 그럼 또 "아,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이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는 이게 잘못된 행위임을 이제 안내하고 그 즉시 현장을 이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보고하고요. 그럼 기관에서 조치를 해 주는 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위급하다 한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이거는 저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되면 이 부분은 기관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상황을 좀 피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님에게 또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 또 시설장님이 처리를 해준다고 배웠어요.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직원 권익보호가 아무래도 서류랑 현장, 면담이 되어 있는 복합 지표다 보니까 뭔가 쉬운 듯 하면서도 은근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고충 처리는 고충 처리 지침과 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충 처리 함도 기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담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꼭 직원에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은 교육까지 해야 됩니다. 교육한 거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시고 보고서에는 이 필수 사항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서류뿐만 아니라 지침이 현장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면담으로 물어보니까요. 직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도 꼭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신설지표라서 2023년부터 준비하면 된다라는 게 조금 다행이죠. 여기까지 제가 재가급여 공통지표인 직원 권익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국회어의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